일단 우연치 않게 제가 걸어온 길들이 네. 지름길 2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1년 반 안에 수석으로 합격을 할 수 있었겠죠. 네. 노베이스이신 분들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노베이스였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저는 1학년밖에 안 마쳤었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회계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모든 수업을 다 학원 수업만 듣고 합격을 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뭐 예를 들어 회계학 전공자가 아닌데 뭐 아니면 회계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맞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노베이스로 들어와도 수석 합격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요약해라. 그리고 풀이법을 패턴별로 풀이법을 유형화해라. 그리고 만약에 뭐 추가적인 첨언을 좀 하자면은 원리를 계속해서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원리를 생각하지 말라. 계속 53회 공인 회계사 시험 수석 합격자 우리 기용재 회계사님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듣게 됐는데요. 근데 수석의 방향을 맞춰서 하신 건지 아니면 왜냐면 그냥 합격만 하겠다. 특히 유예제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요 과목은 그냥 조금 너무 명과하고 요 과목 좀 잘 치자라든지 다음에 뭐 어떻게 할 때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궁금해요. 수석을 처음부터 맞춰서 공부를 하신 건지 예상을 하신 건지. 일단 저는 수석을 방향으로, 수석을 목표로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뭐 이제 다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 성적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곳이 다르다든지 또는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수석으로 붙나 아니면 문 닫고 붙나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전혀 다르지 않다. 회계사 그냥 자격증만 있으면은 할 수 있는 일이 똑같고 갈 수 있는 법인도 똑같기 때문에 어쨌든 수석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지만 방향으로 공부를 했다. 왜냐면 진짜 합격하면 다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저는 이게 처음 쳐보면은 대부분 예상이 좀 되잖아요. 저는 사실 이랬거든요. 2차 시험을 딱 치고 왔을 때 합격했다고 느꼈어요. 다만 이거를 말을 꺼내면 나중에 쪽팔린 상황이 발생할까 얘기는 안 했지만 어떠셨어요? 회계사님 수석할 거라는 예상을 하셨나요? 시험 치고?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약간 기대를 조금 하긴 했었어요. 1차에서 가질점하니까요? 네, 그렇죠. 1차 같은 경우에는 시험 당일날 이 가다반이 나오는데 그래서 가채점을 할 수가 있잖아요. 평균적인 커트라인이 있는데 그 저희 회계사 1차 시험이 550점 만점이거든요. 550점이죠. 근데 이제 제가 평균적인 커트라인에 비해서 100점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1차는 이거 수석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해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1차 때는 수석을 좀 놓쳤었고요. 이제 2차 시험을 이제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1차 시험은 그냥 약간 튜토리얼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난이도나 또는 양의 갭이 너무 커서 1차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2차 때는 제가 1차 수험생들 중에서는 그래도 상위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한테도 2차 시험이 굉장히 버겁더라고요. 이렇게 회계와 사랑에 빠진 분에게도 2차는 어려웠다. 2차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회계사 1차 시험이 2월 말에 치러지고 2차가 6월 말인데 그럼 넉 달 동안 시간이 주어지는데 기존에 1차 시험에서 다루지 않았던 회계감사라는 과목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4과목도 1차 시험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렵고 그리고 사이즈도 크게 출제가 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4달밖에 없는데 회계감사는 아예 처음 배우는 과목이다 보니까 촉박하죠. 그래서 이제 시험 준비를 하면서 붙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컸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수석은 꿈도 못 꿨죠. 그리고 이게 회계사 2차 시험은 아시다시피 과목별 합격제다 보니까 한 과목이라도 60점이 안 되면 탈락이에요. 이제 뭐 물론 유예제도라는 게 있지만은 그 해에는 바로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감사가 회계감사가 아킬레스건이었어요. 회계감사가. 회계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회계감사를 하는 절차 규정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감사 도중에 벌어질 경우에 감사인이 해야 되는 절차들을 서술하시오.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숫자 또는 수학 이런 과목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서술형 문제가 너무 쥐약이었어요. 너무 쥐약이다. 저는 지금도 그런데 만약에 글자 텍스트가 한 페이지 이상 넘어가면은 보기가 싫어요. 성향 문제예요. 이거는 문제. 제가 그래서 감사를 이렇게 물어보는데 쓰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감사 때문에 합격할 수 있을까 없을까 불안했었고 수석은 꿈도 못 꿨었죠. 근데 어떻게 수석을 이렇게 감사는 점수 잘 어떻게 나왔어요?
68점 이렇게 받았었고요. 60점 커트라인인데 이제 다른 과목에서 이제 뭐 원가 관리 회계라든지 아니면 세무 회계라든지 압도적으로 잘 치셨어요. 거기서 이제 90점대 받아서 그렇게 해서 평균 점수로 해서 80점대로 수석을 했죠. 제가 이제 CPA 공부하시는 분들께 1대1로 지도하면 회계감사를 들고 오라 그래요. 이참에 왜? 제일 편하니까 저한테. 이거 설명이 제일 쉽거든요. 제가 여기서 지금 원가 회계를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보여드릴 때.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데 이게 거꾸로네. 느낌이. 성향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2차를 1차에서 너무 좋은 점수를 받으셨기 때문에 2차에서 좀 뭔가 스무스할 것 같고 수석이면은 당연한 자신감으로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네요, 막상. 이게 또 수석 합격을 위한 공부법이랑 60점 커트라인을 위한 넘기기 위한 공부법은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너무 다르죠. 아무래도 이제 60점만 넘겠다라고 한다면은 빈출 주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게 될 테고 만약에 내가 뭐 만점을 받겠다 또는 1등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주제들이라든지 또는 나오긴 하지만 가끔씩 나오는 이런 지역적인 주제들까지 보다 학습 범위를 넓혀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꼼꼼하게 해야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1등이 목표가 아니라 합격이 목표였기 때문에 빈출 주제 위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적인 주제들은 과감하게 쳐냈어요. 근데 수석이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석을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강의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내용인데 만약에 내가 공부하는 학습 범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Y축에 성적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둘 사이에 정비례 관계는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학습 범위와 그 다음에 성적이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은 학습 범위가 아예 제로일 때는 당연히 성적이 낮겠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성적이 오르겠죠. 근데 어느 임계점이 지나면 오히려 학습 범위를 넓혔을 때 성적은 떨어지게 돼요. 맞아요. 뒤집어진 일자 모양으로. 그렇죠. 맞아. 그렇죠. 근데 지금 기존에 있는 교재들을 보시게 되면 강사진들은 그런 부담이 있어요. 내가 가르친 교재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안 나온다. 시험 문제가 내 교재 밖에서 나온다. 라고 하면 상당한 부담감을 학생들이 다 떠나죠, 다음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기존 교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안 나왔던 문제까지 예상 문제랍시고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본서 같은 경우에 뭐 1200페이지, 1400페이지, 기본 강의 뭐 144시간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두껍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회계사 2차 시험을 응시하는 분들이라면 다 성실한 분들이고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오히려 기존의 강사진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다 하다 보니 그래서 성적이 낮지 않았나. 오히려 공부를 덜 해서 성적이 떨어진 게 아니라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성적이 낮은 거죠. 야,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저도 이제 학생분들한테 공부법 말씀드릴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넓고 고르고 좀 얕게 해야 된다. 이게 상대적으로 얕다는 거지. 근데 보면은 수험생이 장수생이 되거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안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무지하게 깊게 파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지역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무한대로 넓히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에 안 나오거나 불안에 빠져가지고 막 이게 나오면 어떡하지. 사실 시험에 정말 안 나온 애들은 다른 사람도 틀리고 나도 틀리기 때문에 당락과 별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떻게 착각하냐면은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 다 틀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틀려서 떨어진 건데 사실은 자기가 그것 틀려서 떨어진 줄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중요한 거를 사실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냥 제가 보기에도 회계사 그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기본서가 너무 압도적으로 양이 많은데 회계사님 기본서가 굉장히 얇고 컴팩트하고 그러면서도 제가 그래서 추천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저는 합격을 만들어주지 저는 만점을 만들지 않겠다. 이게 제 모토예요. 근데 그런 마인드로도 수석이 되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범위를 쳐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석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최소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해도 수석 합격을 할 수 있다. 가능한 거죠. 그럼 이거를 여기에서 조금 뭐 한 90% 또는 80% 이 정도만 해도 합격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합격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내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니네 이거 어차피 요만큼만 해도 다 소화 못하지 않느냐. 이것만 해도 수석 합격을 하는데 더 넓힐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하여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공부법 중에 그게 사실 제가 말씀드린 공법이 아니고 공부 잘하는 분들은 50년 전부터 그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일본이나 미국도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더 귀 기울이시면 좋겠고 체력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는 없으셨어요? 1차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네. 2차 때는 네. 이미 제가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몸이 좀 상해져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2차 때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네. 공부 시간도 좀 늘어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2차 때 약간 특히 이제 6월 말 때 보니까 제가 최근에 그 시험 직전에 찍은 사진을 한번 봤는데 네. 살도 엄청 빠져 있고 네. 얼굴을 봤는데 완전 해골이 되어 해골이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는데 네. 체력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예. 2차 시험 때 가보면은 네. 2차 시험이 또 6월 말에 치러지다 보니까 이제 5월쯤부터 더워요. 엄청 힘들죠. 여름에 시험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진짜. 그렇죠. 네. 이제 시험 직전이라서 체력적으로도 힘든데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날도 덥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때 이제 퍼지면은 2차 때는 어떻게 복구가 안 돼요. 네. 퍼지신 적 있나요? 저는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크게 퍼진 적은 없는데 네. 주변에 이제 회계사 시험을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이 네. 시험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멘탈이 나가면서 네. 갑자기 한 일주일을 공부를 못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좀 봤었어요. 멘탈 완전 나가죠. 그래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1차 때는 그래도 바쁘시겠지만 1차 때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시기예요. 2차 시험 준비하는 시기에 비해서는요. 네. 그래서 틈틈이 일주일에 최소 한두 시간 정도는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시험은 도핑 테스트가 없잖아요. 없죠. 와, 뭘 먹든 상관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홍삼을 드시든 뭐 네. 건강 보조식품을 드시든 최대한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시험이 긴장되다 보니까 네. 가끔씩 우황청심환을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있죠. 근데 이게 본인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몰라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모의고사가 꼭 있거든요. 맞아요. 시험에서 학원에서 치러지는 사설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때 우황청심환 먹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지 테스트를 좀 하시고 나서 실전에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대학원생 대학원 이제 시험 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변호사님 저 우황청심환 내일 먹어보려면 무슨 소리야? 지금 먹어보고 어떤지 확인해보고 내일 먹으라고. 큰일 나요. 맞아요. 현장에 가서 그냥 먹으면은 생체 실험 지금 시작한 거예요. 만약 졸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가 트레이닝에 대한 어떤 관념이 우리가 너무 없는데 그런 게 있어요. 실전의 능력을 조절하는 것도 공부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회계사님 말씀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회계사님 그럼 공부 계획 같은 거 딱딱딱딱 맞춰서 다 수행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네. 그 공부 플래너 이런 거는 딱히 안 썼어요. 이제 주변에 그 다이어리를 열심히 이쁘게 잘 쓰시고 꾸미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네. 꾸미는 거 보니까 되게 이쁘게 잘 잘 꾸미더라고요. 네. 그럼 저는 드는 생각이 네. 저 시간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제 다이어리 꾸며놓은 내용들을 보면은 뭐 이제 넓게는 하루 또는 심한 분들은 시간 단위별로 이렇게 계획을 하세요. 1분, 2분 뭐 이런 분들 네, 있죠. 뭐 그런 분들도 있죠. 네. 근데 잘 못 지킬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봐도 특히 시간 단위는 너무 타이트하고 너무 타이트하죠. 1 단위로 하더라도 네. 내가 그 하루의 스케줄을 못 채우게 되면 네. 그게 그 다음 날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죠. 네, 밀리죠. 그러면은 일주일 단위의 스케줄을 채웠는데 하루가 밀려버리면 그 뒤에 6일의 스케줄을 다시 짜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스케줄 그리는데 시간이 또 다 가요. 다가오려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계획을 세울 때 한 달 단위로 세웠어요. 한 달 단위. 한 달 단위로. 그래서 내가 이번 달에는 무슨 책을 끝내겠다. 내가 9월 달까지는 무슨 책을 다 보겠다.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오차가 생겨도 네. 수정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단위로 내가 이 교재를 끝내겠다. 그러면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봐야겠네. 네. 뭐 4시간, 5시간.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 계획을 실천을 해 나갔죠. 네.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다는 못 지켰죠. 당연히 다는 못 지켰는데. 그때 어떤 멘탈이셨어요? 궁금한데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못 지키면 막 좌절이 오고 빨리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못 지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네.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한 대로 못했거나 또는 계획이 너무 타이트했거나. 근데 저는 이게 내가 하기에 계획이 너무 타이트했구나. 네. 계획을 잘못 세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 자신을 자책하는데 그 피드백을 하진 않았어요. 이야, 좋네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애초에 계획을 조금 타이트하게 세웠으니까 그럼 남은 거는 그 다음 달에 하지 뭐. 약간 그렇게 해서 어차피 이 회계사 세무사 시험이 약간 중간기말고사처럼 1, 2주 바짝 하고 끝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예, 뭐 1년 반, 뭐 2년 반, 3년 반 이렇게 준비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조금 오차가 나도 그 다음 달에 하면 돼요. 네. 충분히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기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무조건 내가 세워야 되는 그 목표를 두고 그것 때문에 본인을 막 이렇게 채찍질하는 그런 식으로 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게 대부분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오늘 무슨 뭐 강의를 8강을 들을 거야. 7강을 들을 거야 해서 못 들으세요. 저희 이제 지도할 때 보면은 그래서 적으시는 거 피드백하는 거 보면은 변호사님 저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를 혼내주세요. 이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계획을 줄이시라고 제가 차라리 한 5개만 듣든 4개만 듣든 좀 가능한 범위에서 소화 가능한 걸 해야지 이게 진도만 치고 나가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해도 좀 제대로 하고 남기고 그래야지 이게 성취욕도 상승을 하는 거지. 이게 눈알만 고생시키면 귀만 막 아프게 이렇게 하는 건 공부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똑같이 이제 그런 걸 좀 방금 느꼈었고 만약에 회계사님께서 내가 옛날로 돌아간다면 다시 돌아간다면 노베이스 상황이 다시 된다면 어떤 공부법을 좀 택하고 싶은지 도전하다 혹시 가능한지 좀 궁금하거든요. 빠른 길이 또 혹시 공부법이 있을까 여기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우연치 않게 제가 걸어온 길들이 지름길 2였어요. 그냥 걷다 보니 그게 지름길 2였어요. 다행히도. 알지는 못하시죠, 그렇게? 그냥 하다 보니까 그게 지름길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1년 반 안에 수석으로 합격을 할 수 있었겠죠. 노베이스이신 분들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노베이스였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저는 1학년밖에 안 마쳤었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회계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모든 수업을 다 학원 수업만 듣고 합격을 한 사람이에요. 학교에 누가 되지는 괜찮아요. 야 대단하신데요, 학원 수업만. 그래서 1학년 학교 다니고 군대 갔다 와서 제대를 하고 휴학을 해서 합격을 하고 2학년 1학기부터 듣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본인이 뭐 예를 들어 회계학 전공자가 아닌데 뭐 아니면 회계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맞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노베이스로 들어와도 수석 합격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제가 어차피 가르칠 때 회계학을 전혀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기초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하셔도 됩니다. 그럼 가장 빠른 공부법을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노베이스에서 가장 빠른 길. 예를 들어서 뭐 내 강의를 들으라는 거 말고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 싶긴 한데 사실 그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그거 말고 해서 그거 빼고 예를 들어서 나는 강의보다는 뭐 좀 다른 길도 한번 생각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그런 건 없나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안 듣는다고 가정했을 때요. 그러면 이제 공부 방법에서 이제 제가 썼었던 방법들을 쓰는 게 제일 낫겠죠.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요약해라. 그리고 풀이법을 패턴별로 풀이법을 유형화해라. 그리고 만약에 뭐 추가적인 첨언을 좀 하자면은 원리를 계속해서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원리를 생각하지 말라. 계속 반복이 되는 내용인데.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지금 살짝 놀랐어요. 수석 합격자분은 원리를 생각하라. 꾸준히 고민해 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숫자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 방법만 그냥 기억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가끔씩 이렇게 사용을 하는 비유가 있는데 말씀해 주세요. 운전기사랑 그러니까 택시기사랑 자동차 엔지니어 중에 누가 더 운전을 잘할까요? 당연히 택시기사가 운전을 잘하겠죠. 그 자동차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연소가 되고 어떻게 바퀴를 굴리는지 그 원리를 잘 알긴 알 거예요. 근데 반대로 택시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원리는 잘 모르죠. 근데 운전은 겁나 잘해요. 감각적으로 잘하죠. 되게 잘하시죠, 그분들. 왜 택시기사가 운전을 더 잘할까요? 맨날 하니까.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운전연수 기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운전연수 기사, 맞아요. 저는 여러분께 운전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동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왜 이렇게 굴러가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택시 기사님이 운전을 잘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냥 반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상황에는 이게 아니야. 이 상황에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게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하나씩 이건 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고 왜 이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지. 이거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학교 몇 학년 때부터 이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회계사 시험 준비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1학년 때부터요?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 1학년 때 송도에서 1년을 대학 생활을 보냈어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송도 거의 1기 때여서 송도가 많이 개발되기 전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겠네요. 네. 그래서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랑 이렇게 커뮤니티 하기도 좀 어려웠어서 혼자 시간을 좀 많이 보냈어요. 기숙사에서. 네. 그러면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때 이제 회계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은 있었던 터라 네. 저희 학교는 경영학과임에도 불구하고 1학년 때 회계 원리를 가르치질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교양 수업만 들었는데 네. 그래서 회계 원리를 인터넷 강의로 끊어가지고 미리 들어보셨어요? 네, 그냥 이제 무슨 학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네네. 그냥 회계 원리 제일 싼 거 그때 이제 막 특가로 팔길래 한번 들어봤어요. 네네. 네, 그런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네. 네. 그래도 이제 그때 공부를 하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회계라는 게 네. 이제 흔히들 말하는 게 기업의 언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기업의 언어, 네. 네. 회사에서 벌어지는 거래들을 기록을 하고 반대로 그 기록을 보면 기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제가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기업에서 벌어진 일을 쓰고 읽을 수 있구나. 이래서 이 회계를 사람들이 기업의 언어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느낌이 누가 말해주질 않았는데 회계 원리를 배우면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최저가 강의에서 그걸 깨달으셨다. 네. 너무 놀라웠네요. 네. 그때 탁 몸에 이렇게 전율이 흐르는데 네네. 약간 무슨 느낌이었냐면은 네. 왜 이렇게 되게 이상형의 네네. 이성을 만나면 약간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렇게 막 심장이 뛰고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잠시만요. 네. 제가 지금 제가 살면서 이런 분 딱 한 번 본 적 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진짜 약간 법학과 사랑에 빠진 거 딱 한 번 본 적이 지금 이렇게 수석을 하는구나. 회계와 사랑에 빠지셨는 그런 거네요. 약간 그때 너무 이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이제 어차피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한 회계는 무조건 있어야겠다. 내가 회계만 있으면은 적어도 굶어 죽진 않겠구나. 회계라는 무기가 굉장히 강력한 무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무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1학년 때 회계사 공부를 조금씩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군대도 조금 빨리 가게끔 제가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를 가면서부터 시작해서 중급 회계, 고급 회계 이런 식으로 한 과목씩 듣다 보니까 이제 회계사 시험 준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죠. 저는 왜냐면 이거 왜 여쭤봤었냐면은 보통 이제 노베이스라고 하시는 분들이 뭔가 이렇게 회계사 시험에 대한 난이도를 좀 가늠을 해보고 나는 이게 될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여쭤본 건데 1학년 때부터 그냥 회계와 사랑에 빠지시면서 이렇게 된 거네요. 가능하겠네요. 노베이스 분들도 회계랑 사랑에 빠진다면 회계사 될 수 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수석 합격자분은 실제로 처음 보거든요. 제가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제 영상 보고 이제 수석하신 5급 수석하신 분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너무 이게 느낌이 좀 다릅니다.